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야 산다 실전매매 최고수익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차트 매매 기법이라든가 종가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러한 기법들 이종국이가 만든 겁니다. 변합니다. 종가 매매 기법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왜 종가 매매 기법이 변해야 되냐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장중에 매매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미수를 치면서 매매를 하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가권에 분명히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망치형으로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종가 매매 기법을 잡아서 다음날 시초가에 갭상승 나오면 쳐버리는 이런 매매 기법이 하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유행할 것 같고 이미 정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차트하고 종가주 기법을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매매 원칙 정리부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이의 매매 원칙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을 습득해서 자신의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최고수에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증권 강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증권 강연회를 다니시거나 상대방이 얘기하는 말,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가장 빨리 캐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가 얇아가지고 누가 얼마까지 간대더라, 이거 봐요.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종합주가지수 파동 분석서부터 해갖고 종합주가지수의 기준점 잡고 매매 원칙 정립에 의거해서 실전 매매를 하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개를 시켜드리겠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번, 4번에 걸쳐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제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자, 캔들은 새생명, 거래량은 생명수, 이평선은 뭐라 그랬죠? 생명선. 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했던 게 추세 형성 과정을 우리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추세가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쵸, 여러분? 추세란 일단 상승, 하락, 박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대를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상승, 하락, 박스의 추세를 만들 때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 패턴이 뭐냐? 주추세. 그쵸? 눌림목, N자,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후 천장봉. 외워야 돼요. 주추세, 눌림목,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후 천장봉. 여기에서 모든 추세의 기본은 급락후 천장봉. 여기서부터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의한 어떤 3가지의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추세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알고 이 추세에서 매매 기법이 나왔고 실전 매매는 바로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에 의해서 실전 매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시장 판단이 바로 뭡니까? 주포 분석,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이거 여기서 얘기한 거, 여기에서 시장을 판단해서 목표치를 구해내야 돼요. 자,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구간에서는 뭐가 되고 어떤 구간에서는 뭐가 되고 지금은 뭐가 주도주고 뭐가 후발주고 어떤 쪽에서 매기가 붙고 어떤 쪽에서 매기가 안 붙고 이런 식으로 이걸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분석이 된 상태에서 매매 기법에서 주추세 N자 돌파 이탈 수력 바닥 급락후 천장봉, 여기에서 상승장에서는 주추세가 당연히 좋죠. 눌림목이 좋죠. 돌파형이 좋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하락장에서는 급락후 천장봉이 장땡입니다. 그쵸, 여러분? 박스권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박스권장에서는 눌림목이라든가 바닥형보다는 N자형이라든가 돌파형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별로 시장에 잘 먹히고 잘 안 먹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바로 시장 판단에서 과연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을 해서 얼마를 먹을 거냐, 얘네들을 해서 얼마를 먹을 거냐, 이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시장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판단은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장 판단 기법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기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점을 여러분께 참고하시고, 그 다음 매매 기법 아까 말씀드렸고요. 투자 스타일, 제일 중요한 게 시장 파악이에요. 과연 지금 시장에서 내가 들어가서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전으로 했던 걸 갖고 기법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수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걔네들을 따라서 매매해서 대박이 터져라, 쪽박을 차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송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갖고 시장에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매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매.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원칙을 정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초급 수준, 기초적인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매매의 원칙 정립. 그렇죠, 여러분? 매매의 원칙 정립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매매의 원칙 정립은 매수, 매도, 홀딩, 손절. 매수, 매도, 홀딩, 손절의 원칙을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 홀딩의 원칙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매수, 매도, 손절, 홀딩의 원칙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바로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은, 지지란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건 책에 나오는 기본 이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건 책에 나오는 거고, 저항이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고점의 매도 세력에 휩싸이는 지점,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그거 갖고는 실전 매매를 못해요. 이 지지와 저항은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추세, N자, 파동, 비율, 마디 분석이 실전 매매에서 필요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적어야 돼요. VOD 나중에 지난 방송 보기 반드시 보십시오. 이종복이가 여기서, 이종복이가 실전 매매 최고의 길 강의를 하는데 VOD 조회수가 뭐 1, 200, 2, 300, 이거는 제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한 방에 몇 천만 원씩 날리는 건 안 아깝고 배우는 건 아깝습니까? 자, 지지와 저항은 주추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추세에서 트렌드 분석에 의해서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 그리고 마디 분석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N자형 분석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비율 분석에 의해서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식 공부를 할 때 물론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평선, 그러면 뭐 주가 5일 동안의 평균가 5일, 20일, 60일 막 이런 거 있고, 그죠? 방향성, 배열성, 방향성, 배열, 그 다음에 밀집, 그죠? 이런 것만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기술적 분석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으시면 부족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지와 저항 하나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지지와 저항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이거에 의해서 실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급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잘 들으세요. 주가가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1, 2, 3, 4, 5, ABC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N자형으로도 움직이고 이중바닥 찍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어떠한
그 정형화된 일직선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각 마디에 고점과 저점들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빼내는데 이걸 뭘 빼는 거냐면은 지지와 저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저점과 고점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이 저점에 어떤 저점이냐? 주가가 A라는 지점에 있을 때 어떤 저점이냐? 돌파 전. 그쵸, 여러분?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 여기. 돌파 전. 그쵸, 여러분? 돌파 전, 직전 저점. 그 다음, 이 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돌파된 직전 고점. 그쵸, 여러분? 돌파된. 그쵸, 여러분? 그 다음, 저점이 이탈돼요. 이탈된 직전 저점. 이탈된 직전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된 직전 고점. 이런 식으로 돌파와 이탈의 저점과 고점, 이것이 지지와 저항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분봉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돌파 전 직전 고점, 돌파된 직전 고점, 이탈 전 직전, 저도 헷갈리네. 이탈된 직전 고점, 그쵸, 여러분? 저도 헷갈리네요. 그죠? 이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시는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비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382, 그죠? 55, 618,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요. 요 숫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실전 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추세는 어떻게, 그 추세에서 패턴은 어떻게, 그 패턴에서 매매는 어떤 식으로 시장 파악하고 매매 기법 따지고 투자 스타일을 따져서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그걸 갖고 시장에 접근을 하는데, 접근을 할 때는 사고 파는 방법이 있다. 사고 파는 방법이 뭐냐? 이거다. 샀으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홀딩을 해야 되느냐, 스스로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홀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죠? 빚을 낸 거냐, 여윳돈이냐, 즉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빌린 급전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실전 매매하는 방법은 바뀌어야 됩니다. 뭐에 쫓기듯이 매매하는 분들은 절대로 수익을 못 냅니다. 차라리 편안한 마음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수익을 더 잘 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은 쫓기듯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쫓기듯이 매매를 하느냐? 그것은 이미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먹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 특별한 무기가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기 삼아 이 시장에서 싸워서 이겨라. 누구든 원한다면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놀고 먹고 장땡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안 줍니다. 찾는 사람들한테만 무엇이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찾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찾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목적, 여러분들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길, 그 길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또다시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법은 이종복 기법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법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좀 전에 여러분께 지지와 저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에 의해서 나오는데 사실 처음서부터 해야 돼요, 이거. 자, 추세와 패턴. 추세란 뭐냐? 주가의 움직이는 방향이다. 상승하라. 막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오리엔테이션으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3시간에 제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지금까지 해온 거고,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GS건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샘플링으로다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상승, 하락, 박스, 이 상승, 하락, 박스가 되면서 어떠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움직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GS건설 이 당시에 9만 원인데 지금 GS건설이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러한 어떤 추세와 패턴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저 길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그 변수를 어떤 식으로 이겨내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겁니다. 돌파 전 직전 저점, 돌파된 직전 고점, 돌파 전 직전 고점, 이탈된 직전 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의 키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직전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강력한 매수세가 뭐냐? 바로 항상 강조하는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 거래량 없는 고점 돌파 시도는 매도의 급소입니다. 이 매도가 N자형 마디에 부딪히면 완벽한 급소가 되는 거고, N자형 마디에서 남으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 없는 돌파 시도는 매도의 급소라는 거. 별표 50개짜리입니다. 그 다음 하락 N자 매수 급소, 상승 N자 매도 급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하락 N자로 빠지고 양봉이 튀어나오는 그 시점이 매수의 급소라는 말이고, 주가가 상승 N자로 가면서 N자형 끝자락에 가 있는 음봉 떨어지는 지점이 매도의 급소라는 거고, 요 비율과 마디와 N자형 분석은 실전에서 무지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요, 당일 매매하거나 단기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완벽한 기법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모르고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추세선의 중심축은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것은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트렌드의 중심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트렌드의 중심선, 지지와 저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께 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제가 세력이 있는 주식,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주식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확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제가 야인시대를 출연하고 혹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35,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종목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이쪽에서 장난을 치다가 두 번 연속 S모 증권사, 오늘도 뭐 증권사 뭐 사고 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움직일 때 이미 어떤 증권사, 특정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행태가 이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는데 34,900원대부터 44,000여 주를 대놓고 받아가면서 50원, 100원씩 위로 올리면서 주가를 끌어당겼어요. 자, 150원에 이제 3만 주가 돼 있죠. 자, 그 다음 200원에 16,000주가 돼 있죠. 근데 이걸 누가 갖고 가느냐? 다 이쪽에서 계속 먹어가지고 이쪽에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25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땡겨주고 얘네들이 받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또다시 밑으로 확 죽여버려요. 이러니 골 때리는 거죠, 일반들. 그쵸, 여러분?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실 때 저런 현상 여러분 무지하게 자주 경험하시죠? 그것은 주가를 일부러 눌러버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와 안 가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가게 하는 겁니다. 안 가게 하는 주식은 나중에 가면 확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뜸을 들이는 거죠. 뜸 들인 밥이 맛이 있다. 그런 이치인데, 그 다음 하나석유화학입니다. 하나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또 틀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틀리냐면 14,000원대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특정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특정한 물량이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2170주씩 금요일날마다 나왔어요. 얘는 하나석화는 금요일날마다 저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2부에서 여러분들께 요거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합주가지수 파동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용기를 내려면 배워야 산다. 초보가 고수되는 지름길 여기에 있습니다. 배워야